원장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이 높은 투표율 이야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66%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 코로나19로 투표율이 저조하지 않을까라는 많은 예상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빗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방역 체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낮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를 보였다. 국회의원 네. 선거를 기준으로요. 이런 원인들을 보면 일단 그 18세, 만 18세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가 새롭게 유입이 됐어요. 네. 55만 명이. 네. 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을 사귀어주고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가 너무 가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대처를 잘했냐 못했냐로 가열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몰렸고, 네. 한쪽은 위기감, 한쪽은 안정감 이렇게 몰리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보수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들이 투표를 잘 안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의외로 투표장을 많이 찾았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보면은 박빙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언론에도 이미 나왔지만 그 대선급의 총선을 치렀다. 이렇게 평가가 제 개인적으로는 드리고 싶은 게 네.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가 치러졌다는 거. 4년 전에는 다당제 형식이었잖아요. 네. 여러 정당들이 경합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대통령 사이에 둔 선거였다. 네. 그러다 보니까 총선 자체가 그렇게 흘러갔고 바람에 의한 바람 선거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물이라든가 후보자의 인물이라든가 정당의 정책 이슈들이 모두 묻힌 상태에서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잘했냐 못했냐를 두고 양 정당의 세력이 너무 강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그동안 지역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던 게 지역주의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네.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못한 수포 여당이 탄생했다. 네.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좀 약간의 총선을 좀 평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면은 이제 뭐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지역주의라는 건 네. 조금 좀 다른 게, 국가 정부가 또 어떻게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여당을 찍고 이런 모습이 좀 보여졌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양쪽으로 나눈 지역 구도는 또 아니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 반면에 또 4년 전에는 녹색 바람이 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가 돼 버렸습니다. 네, 네. 예, 민생당들에 속해 있던 현역 의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민생당 같은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호남정당에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창당하는 과정에서 4년 전에는 새정치라는 기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리더라는 안철수가 있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민생당이 만들어진 과정 중에서 끊임없는 분열과 내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당시에 그때 국민당에서 분화됐던 이 정당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여수의 주승용을 제외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네. 정당을 창당했단 말이에요. 오로지 선거용 정당이라는 평을 들으면서 당연히 이제 당연히 아니지만 영석이 나올 정도로 처참히 깨졌는데 네. 이후의 전망을 본다면 두 가지겠죠. 한쪽은 세대 교체를 통한 올드보이들의 정계 은퇴, 한쪽은 2년 뒤에 대선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다시 2년 뒤, 4년 뒤 총선에 도전하려는 이렇게 각계의 격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이번 총선으로 그야말로 슈퍼 여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검찰 개혁,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에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수가 없어서 일을 못하지 않겠죠. 지난해 4+1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본인 정당 외에 소수 정당 4개를 묶어서 미래통합당과 맞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180석이 확보가 되면서 보통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일반적인 법안은 300석에서 가반, 150출석의 극의 가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가 돼요. 네. 그러나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180석이 확보가 돼야만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네. 이제 신속안건 처리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여당의 손을 빌릴 필요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수포 여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개헌을 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개헌 전에 개혁 입법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뭐 재벌 개혁, 흔히 말하는 촛불 강제에서 나왔던 모든 개혁 입법들을 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날의 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독선과 독주로 비춰질 수 그렇죠. 있거든요. 2004년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 네네. 당시 2004년이 17대 국회예요. 열린우리당이 집권 여당이었는데 153석이 가반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능했어요. 네. 그 지탄이 3년 동안 가면서 3년 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키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네. 이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그래서 딱 16년 만에 의석은 잠깐 차이가 있지만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이에 두고 180석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개혁적 입법을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바로 2년 뒤에 대선이 또 있어요. 네.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겪어봤기 때문에. 네네.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이 압승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너무 즐거워할 수는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 자체가 코로나 선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대통령의 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한쪽은 반문재인 정서 전략을 짰던 거고 한쪽은 이걸 지키자는 의도였잖아요. 네. 근데 중도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현재 코로나 전국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외신들도 연일 대한민국의 방역 대처에서 친송을 하고 있고 찬사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한쪽의 전략이 반문이 안 먹힐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투표율도 높아지고 또 대통령 지지율에서 사실 민주당이 묻어가는 경향이 있지. 지난해만 보더라도 거대 양당이 국회에서 싸움하고 동물국회, 식물국회 연상을 했잖아요. 네. 그런 정당은 뭐가 잘한다고 180석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21대 국회에서는 좀 더 일하는 국회, 네. 그다음에 노력하는 국회 이렇게 좀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역풍 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요. 민심의 바다는 배도 띄울 수 있지만은 그 배를 또 뒤집을 수도 전복시킬 있다.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즐거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마 지금 이번에 뽑히신 분들이 경각심을 꼭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위민연구원장 김대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